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뭐 27일 날 선고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군요. 백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미임명을 다투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고 나머지 하나는 헌법소원인데요. 네. 이 중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2월 27일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금 소식 들어왔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곧 임명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좀 약간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구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일차 오늘 변론기일로서 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결을 했는데 종결 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새롭게 임명이 되면 네. 재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론 종결 후에 종결 전에 재판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좀 더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종결 후에 임명된 다음에 재판 절차 갱신 절차는 또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예단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겠죠. 그래서 네. 27일 선고를 한 이후에 저 권한쟁의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 네. 권한대행께서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실제로 임명을 또 언제 할 건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임명이 된 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네. 다시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로 변론 종결을 하고 그냥 선고기를 3월 초 중순경으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최종 변론 이후에요, 원 변호사님. 그럼 이제 평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판관들끼리. 자, 그 상황에서 자, 마은혁 재판관 뭐 권한쟁의 심판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다면 일단 상수를 좀 던져놓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요. 25일에 만약 변론 종결이 오늘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그 임명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판결 선고에 어떤 뭐 평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6명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6대2, 뭐 7대1 이런 그 모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선고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근데 좀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론이 재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와 가지고 9명으로 예.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변론이 재개되고 변론이 갱신돼서 네. 그리고 이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 이 자료들을 자신이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판결을 내려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고 그러면 다시 그게 무슨 뜻이냐. 변론이 재개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현재 그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송부 촉탁을 받아가지고 네. 다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7만 페이지를 마은혁 재판관이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시 이거를 봐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실한 헌법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